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비 사업들이 지금 서울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많은 발표들 때문에 오히려 좀 되게 진부하게 느껴지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10여 년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실현될 호재로 인식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지난번 국제업무지구 사업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로 인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 이 국제업무지구와 연관된 투자 지역들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더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국제업무지구 조감도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조감도에서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렇게 단위별로 쪼개가지고 짓는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사업지들이 나오고 가운데 중앙공원이 있고 철도부지 선형공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1500% 이상의 용적률을 부과하니까 일반 아파트들이 보통 250에서 300%의 용적률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1500%면 굉장히 높은 거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도 500에서 6%의 용적률이니까 1500%면 거의 두세 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 의료와 교육시설이 들어오게 되니까 좀 초고급 수준의 의료시설과 그리고 국제학교 등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녹지를 50% 이상 확충한다라는 말은 저렇게 높은 용적률임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50% 확보한다. 즉 위로 많이 올리고 건폐율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쾌적함을 올리겠다라는 그 방법이 됩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철도부지 선형공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용산부터 홍대 연남동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숲길처럼 만든다는 건데 철도부지를 그 선형을 유지하면서 공원을 내고 이 녹지 공간이 한강까지 이어짐으로써 용산역 일대에서 이 지금 현재 정비창 전면 구역과 그리고 정비창 구역에서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끌어올린다라는 게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요한 사항을 보면요. 이게 우측에 보이는 게 이번에 발표된 조감도고요. 왼쪽에 보이는 건 2006년도에 발표된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이 지역을 수변과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좋은 수변과 도시를 연계성을 올린다라는 면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그 만초천 지금은 이제 복개돼가지고 가려져 있는 욱천이 한강과 연계돼서 이렇게 좀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도심과 한강의 접근성을 끌어올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시면 기존의 아파트들 뭐 북한강 성원 아파트, 대림 아파트 그리고 중산 아파트가 그대로 있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이 부분 한강과 연결되는 부분은 철도 선형공원으로 연결한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번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 민간 아파트들까지 통으로 사업을 꾸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잡음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촌 시범 중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과거에 그 토지 임대부 주택 이런 형식으로 해서 토지는 서울시가 갖되 건물은 민간이 갖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북한간 성원 아파트와 대림 아파트는 정말 아직까지도 멀쩡한 괜찮은 아파트들인데 그 당시에 사업에 포함시키니까 좀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에는 코레일과 삼성물산 그리고 국민연금이 프로젝트 파이낸셜 베이클이라는 걸 만들어서 투자 자금을 만들어서 펀딩을 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자금이 얼어붙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중단되면서 사업이 표류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SH공사랑 코레일이 공동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5조 원 가량의 그 재원을 투자해서 앵커 부지를 조성하고 즉 닻을 놓는다는 거죠. 이 털을 닦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거를 민간에다가 개별로 판다. 그러면은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판 깔아줄 테니까 다 정리하고 당신들은 여기 입주하는 식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생으로 땅 줘볼게 너네가 돈 구해와서 사업해봐 이거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퉁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했었는데 지금은 업무 복합, 주거 복합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시설을 넣고 주거복합 시설을 골고루 넣어주는 방식으로 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이고요. 덕분에 지금 현재 용산 국제업무지구 오른쪽으로 주상복합촌이 있고 정비창 전면구역이 있고 용산공원이 있고 원효로 1, 3가가 있는데 이렇게가 이제 용산공원 국제업무지구의 수혜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일대가 정비창 일대고요. 여기가 용산역이고 정비창 앞에 있는 여기가 정비창 전면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을 그대로 정비창 앞에 있는 구역이다라는 거고 여기는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해야 할 사람들만 매매 거래를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서부 이촌동의 북한강 성원과 대림 아파트 그리고 강변 스위트 아파트는 이 국제업무지구의 그 호재성 수혜를 그대로 받는 지역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북한강 성원과 대림 아파트들은 전면 남향으로 한강뷰를 끼고 있고 그리고 강변 스위트는 한 이 정도에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여기에 그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서면 전면에 배치된 아파트로서 그 가치를 더해갈 것이고 이 구역 지금 보이는 요 강변 스위트 대림 아파트 우측으로 지역이 철도 부근이 철도 선형공원으로 녹지 공간으로 재편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에서 투자자들이 들어갈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를 보게 되면 먼저 남영역과 삼각지역 인근 그리고 효창공원역이 이 일대에 있는데 요 사이에 있는 원효로 1가 역세권 시프트가 있고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진입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이제 정해가지고 쪼개기는 이제 그만해라라고 해놨고 지구 지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뭐 이제 그 그러니까 현금 청산 기준,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라는 거고, 효창공원 압력 앞에 3080 도심 공공복합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지역은 거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 와서 들어가 봤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이게 전 정부에서 만든 개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거와 업무지구, 상업지구를 복합 개발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소유자들에 한해서 이게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원효로 3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좋은 곳이고, 노후도 또한 높아가지고, 여기가 재개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신통기획도 안 됐고, 모아주택 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공공재개발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다만 이제 언제나 유의해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냐라는 거를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정비창 전면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실제 거주할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이 구역은 상대적으로 그 투자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용산역 앞에 가면 레미안과 프루지오가 있는데 그 아파트들만큼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원효로 3가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용산에서 좀 낮은 투자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발표됨으로써 가격이 좀 급등할 수 있는 상태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3080 도심공공복합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공공복합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원효로 1가 역세권 시프트는 아직까지는 진입이 가능한데 지구 지정 이후에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서부 이촌동 북한강 성원 아파트, 뭐 대림 아파트, 강변 스위트 아파트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런 호재가 많은 곳이고 사실 요즘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 보면은 미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결국에는 사업 방식을 개선해가지고 국제업무지구는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서부 이촌동과 국제업무지구를 분할해서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이 털을 잡고 민간에 매각하기 때문에 10년 전과는 달리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실현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에 정비 사업지가 많은 게 호재입니다. 즉 도시 전반적으로 개발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의사항으로는 각 사업장별로 현금 청산 기준일이 다릅니다. 역세권 시프트는 지구 지정일 기준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요. 공공재개발은 뭐 1차 공공재개발 대상지는 20년 9월 21일, 2차 대상지는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되고 신속통합기획은 21년 9월과 22년 1월 28일로 현금 청산일이 되어 있고 모아타
복합타운은 또 22년 6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1년 6월 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금 청산일을 굉장히 잘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때 만약에 재개발 물건이 현금 청산 대상이면은 뭐 어떻게 한다라는 특약 조건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지금같이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간 시기에는 가격이 순식간에 굉장히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면서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서 정말 실현 가능한 호재가 되었고 한동안 앞으로 5에서 10년 정도는 용산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이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